자, 보겠습니다. 정석 연습 문제 7-6번입니다. 7-6번 보시면 다음 명제 대우를 말하세요. 대우만 말하래요. 대우는 위치 바꾸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앞으로 가면 되겠죠? 이 친구가 앞으로 가면서 이걸 부정할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A는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B는 0이 아니다. C는 0이 아니다가 되고요. 또는도 부정해야죠. 또는 합집합의 개념이었고요. 부정은 그 친구의 여집합을 하는 거였었습니다. 마치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됩니다. 그리고가 되고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꿨고요. 부정했습니다. 이거이면 A, B, C는 0이다니까 AB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됐고요. 이 ABC는 0이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ABC는 0이다가 사실은 A가 0이거나 아니면 B가 0이거나 아니면 C가 0이다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랑 이건 같은 이야기예요. 3개 곱해서 0이 됐다는 건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이야기니까요. 그죠? 그럼 이걸 무엇 할 거냐면 부정할 겁니다. 그럼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A, B, C는 0이 아니다 라고 적으셔도 되는데 이 형태를 부정해도 되겠죠. 사실 이 형태 부정한 건 저기 적혀있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가 0이 아니고 그리고 C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서는 참거짓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거 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참입니다. 이거 어제 한 내용, 지난번에 한 내용으로 놓고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그래서 이 얘기랑 이 얘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세 번째 거 해볼까요? 두 번째 건 됐고 세 번째 거 해보면 A는 0보다 크다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이면 자, 땡땡땡 이고예요. 이고니까 그리고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집합이라고요. 그 다음에 땡땡땡 여기까지가 가정입니다. 이만큼이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잘렸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니까 이 친구가 앞에 와야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땡땡땡이 성립한다. 이게 앞에 와야 돼요. 근데 그걸 부정할 겁니다. 모든 실수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가 됩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뭐도 부정해야 돼요? C가 0보다 크다. 이것도 부정해야죠. 0보다 크다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됩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가정 뒤로 옵니다.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부정하니까. 또는, 그리고를 부정하니까 또는이 됩니다. 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문제에서 0보다 작다였는데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참거짓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참거짓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요렇게로 놓고 보면 우리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 선생님이 늘 뭐라고 하나요? 부등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 사실 이건 이렇게 대우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확인하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보려고요. 자, 부등식 나왔어요. 짱 접근하는 방법 뭡니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기 위해 y는 꼴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지금 A가 A가 0이 아니라는 2차죠? 2차 함수의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어떤 실수 존재한다고요. 존재. y 값을 0보다 작게 해주는 애가 존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양수라면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할 때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 6개의 그래프 중에 I 값이 0보다 작게 해주는 게
존재하는 친구는 누구냐고요. 1, 2, 3, 4, 5, 6 중에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존재하게 해주는 건 얘. 그 다음에 얘죠. 그죠? 여기 y 0보다 작거나 같은 점 있고요. 존재하잖아요. 여기 y가 0보다 작은 점, 같은 점. y가 0보다 작은 점, y가 0보다 작은 점, 같은 점, 작은 점. 0보다 작은 점, 0인 점, 0보다 작은 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의 이야기는 이 5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 5개면 A는 0보다 작다. 됐네요. 이거 0보다 작거나 같다죠? A가 0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2차라고 이야기해서 음수일 때, 양수일 때, 0일 때 하면 A가 0이면 이게 사라지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직선이니까. 맞죠? 그럼 이거 뭐예요? 어쨌든 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되는 겁니다. 자, A가 음수거나 A가 0이면 뭐가 된다고요?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다고요. 그죠?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의 판별식 말하는 거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거 판별식 D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크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거, 여기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거.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원래 이야기 놓고 보면요. A가 0보다 크고 B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대요. 그럼 A가 0보다 크면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데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안 만나요. 그죠? 그럼 이 친구의 모든 Y값이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참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우도 원래 명제도 모두 참인 형태입니다. 됐죠? 이걸로 알긴 빡세니까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대우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저 할 거예요. 자, 7-7입니다. 7-7. 전체 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PQ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조건 P, 스몰 p, 스몰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Q라고 놨습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 나왔네요. 충분조건이래요. 누가 충분조건이래요? P가 충분조건이랍니다. 충분조건은 화살을 맞는 애, 쏘는 애. 쏘는 애죠. 화살을 맞으면 무슨 조건? P로 조건. 범위가 넓으면 P로 조건. 그럼 충분조건은 화살을 쐈다고가 P가 누구에게? Q에게. 그럼 이걸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Q 있는데 포함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Q 안에 P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집합 있는 한적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여기 P, 여기 Q 이렇게 있는데 P가 Q 안에 포함된다라는 건 이 부분 있죠. P차집합 Q, 여기가 공집합,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안 왔습니다. 공집합이 된다인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도 합니다. 예수씨 너무 주무시려는 자세인데요. 허리를 좀 더 펴시고요. 똑바로 앉아주세요. 너 거기서 지금 머리만 내리면 바로 잘 수 있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집합이네요. 집합으로 P랑 Q의 포함 관계가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 1번 맞네요. 1번 맞고요. 2번 P의 여집합이에요. P의 여집합이면 P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만큼이죠. 이만큼입니다. P의 여집합하고 누구를? Q를 합집합하래요. 합집합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전체 맞네요. 그죠? 여기가 차버리면서 전체가 됐고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 물론 그대로 가셔도 돼요.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P 중에 Q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겹쳤죠? 제외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집합. 또는 이걸로 놓고 보면요. P 차집합 Q는 여기죠.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집합이잖아요. 됐죠? 자, 여기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여집합은 그려내기가 개귀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P 합집합 Q면 사실 P 합집합 Q면 요 그림이라고 놓고 보면 Q죠, Q. P 합집합 Q는 Q입니다. 그래서 P 합집합 Q는 Q고요.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좌변은 이거고요. 우변 Q의 여집합 똑같네요.
됐죠? 그 다음에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아유, 그럼 Q의 여집합 그려놨죠? P 여기 있네요. 합집합이니까 같은 방향. 했을 때 이 빗금친 부분들을 합치면 전체가 되나요? 안 되죠. 여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됐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얘기했죠? 명제랑 집합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명제랑 집합은 같은 이야기인데 형태만 조금 다르게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형제님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아직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7-8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이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해봐야죠, 뭐. 이걸 정리를 해서 뭐 분배법칙, 결합법칙 물론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 그냥 제일 간단한 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좌변 정리해 볼게요. 좌변 U 있고요. 여기 P, 여기 Q 있습니다. 문제 합집합이죠? 합집합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할 겁니다. P, 합집합, Q차 집합이에요. Q차 집합이면 Q 중에 P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네요. 합집합이랑 같은 방향. 됐죠? 사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P 합집합 Q를 말하는 겁니다. 그려놓고 보니까 그렇네요. 자, 근데 그 친구가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보여드리려고요. P, Q 있는데 저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랑 같대요. 그럼 지금 하나 여기 영역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포함되니까 됐고요. 여기 영역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있으니까 됐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영역은 오른쪽은 안 가지고 있는데 왼쪽은 가지고 있죠. 근데 둘이 같대요. 이유가 뭐예요? 비어있기 때문이라고요. 비어있기 때문이라고요. 비어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는 친구나 가지고 있는 친구나 결과값이 똑같다는 거죠. 오늘도 축구 열심히 했습니까? 오늘 축구 연습 받았어요? 네. 주말에 채훈이한테 이야기하긴 했는데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 네,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고 체육활동하고 이런 것도 선생님 되게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중해 줍시다. 네, 집중해 줍시다. 어떻게 평생 공부만 하고 살겠습니까?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죠. 다른 것도 하고 그래야죠. 그래도 선생님은 학원에서 내 역할이 있으니까. 네. 자, 여기 공집합이에요. 결국 저 이야기는 세 군데 중에 하나, 둘, 세 군데 중에 요 마지막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또 있죠. P 차집합 Q가 P 교집합 Q가 P랑 같대요. 여기 P, 여기 Q입니다. P 교집합 Q면 여기죠. 여기가 사실은 뭐랑 똑같대요? P, Q 있는데 P랑 똑같대요. 여기랑 똑같대요. 아까 이야기랑 똑같아요. 여기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있든 상관없는데 여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얘는 가지고 있죠. 근데 둘이 같은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친구나 안 가지고 있는 친구나 결과값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랑 밑에 이야기를 결합하면 결국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전체가 있고 P 있고 Q 있는데 여기 비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비어 있다고요. 그럼 P는 두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비어 있으니까 모든 P는 여기 있어요. Q도 두 군데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모든 Q는 여기 있네요. 그럼 사실 결국 뭐예요? P랑 Q가? 그래요. 요 이야기는 결국 P는 Q이다를 겁나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P랑 Q가 같을 경우에 서로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렇게 같을 경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 물론 있어 보이게 이렇게 풀어도 돼요. Q차 집합 P죠? 그러면 이건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고 P 합집합이에요. 그럼 여긴 합집합이고 교집합이니까 분배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면 P 합집합 Q 되고요. 교집합 P 교집합 합집합이죠. 합집합 P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집합은 어쩔 수 없이 전체 집합 U가 됩니다. 그리고 U랑 교집합을 한 건 무조건 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P다 하셔도 돼요.
멋들어지게 풀어도 되지만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세요. 나중 되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구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주세요. 그리고 집합은 이 이후에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기본적인 활용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하면 좋지만 못한다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알겠죠? 이걸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경을 쓰고 막 알아야 되는 게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요 집합은 그냥 활용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됐고요. 7-10번입니다. 10번에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조건 P는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건 P는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으니까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x제곱은 y제곱이니까 직관적으로 x는 y, x는 마이너스 y 하셔도 되고요. 넘겨서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정리하면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q는 x는 y죠? 누가 범위가 더 커요? p의 범위가 더 큽니다. p의 범위가 더 크고요. p의 범위가 큰 애가 화살을 맞고 우리는 그 화살을 맞는 애를 필요조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p는 무슨 조건? 필요조건입니다. 누구 이기기 위한? q 이기 위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죠. 결국 p는 무슨 조건? 필요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x는 y, mx는 m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끝이고요. 이거는 x는 y예요. 언제? m이 0이 아니라면. 그럼 m이 0이라면 x랑 y가 달라도 됩니다. 그죠? 0 곱하기 다른 수에도 무조건 0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x랑 y가 같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저 친구 따의 대응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범위가 누가 더 넓어요? q가 더 넓습니다. 그럼 범위가 넓은 애가 화살을 맞는 거니까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이 범위에 대한 이야기로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요. xy가 x 더하기 y보다 큰데 그게 4보다 크대요. 그리고 x가 2보다 크다. 그리고 y가 2보다 크다예요. 자, 그럼 보세요.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커요. 그러면 둘의 합은 4보다 크고 둘의 곱도 4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쪽이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그죠? 2보다 큰 수들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하면 4보다 크다. 맞고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반례를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보다 큰 수 둘 다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2보다 작은데 나머지 하나는 2보다 커서 합쳤더니 혹은 곱했더니 4보다 큰 수를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5랑 100을 더하면 4보다 크죠? 그리고 1.5랑 100을 곱하면 150이니까 요 둘의 합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수지만 얘는 만족을 못하죠. 그럼 밑에서 위로 가는 건 참이지만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건 반례가 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림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져서 그래요. 잠깐만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시간 여유 있으니까. x 더하기 y는 4예요. 우리 x 더하기 y는 4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 있죠. x에 대한 1차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그럼 얘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 크게 그릴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면 여기 2, 여기 2 있어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거예요. 부등호를 좀 생각하면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크다예요. 그럼 잠깐만 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교육과정에 삭제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여기 있는 점들은 y 값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같은 순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똑같은 x에 대해 여기쯤 있는 친구 있죠. 2,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원래 y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왜 2라고 적었냐? 미쳤네. 4네요. 미안해요. 4예요. 미안합니다. 자, 4,1이요. 자, x에다 4 집어넣으면 원래 이 친구는 y 값이 정확히 얼마나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오는데 지금 4,1이죠. x에 4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랑 1 중엔 1이 더 크죠. 그럼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y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큰 친구들을 모아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라인은 정확히 같은 라인이고요. 그럼 이게 y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위에 있는 순간이면 요 아래에 있는 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작은 점들을 모아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요거 그래프요. 요거 그래프인데 요만큼으로 놓고 볼게요. 자, 요거 그래프인데 요거 그래프로는 사실 안 배웠죠, 아직. 우리 어디서 근데 배우긴 배웠어요. y 곱하기 x는 4. y는 x분의 4. 우리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함수를 뭐라고 불렀나요? 중1 때 배웠습니다.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함수,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수 2에서 분수함수로 배울 겁니다. 유리함수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 그려보면 여기 2,2 정확히 여기를 지나는 친구입니다. 2,2를 지나면서 곡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대칭인 구조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의 값이 이 친구의 값보다 큰 결국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의미하고 있는 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이 친구랑 x는 2보다 크고 y는 2보다 크니까 여기가 정확히 2,2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2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2입니다. 그럼 x도 y도 2보다 큰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때문에 얘가 더 넓은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넓은 게 그 화살을 맞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역이 일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찾아드린 게 여기 있는 1.5,100, 요 한참 위에 있는 1.5,100이 요 영역에 해당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모든 분이 이과를 가진 않겠지만 이과를 가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그래프를 모두 그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발예를 찾아야 되고 몇 개 케이스를 외워야 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사실 선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선행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잘 안 풀죠. 그림 그리기 싫으니까요. 네, 그런 겁니다. 됐죠?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잡니까? 뒤에 사탕이 왔어요. 사탕 드세요. 주무시는 분들 사탕 드세요. 빨리 사탕 먹고 와. 빨리 근데 사탕 먹으면 더 졸린 것 같기도 해요. 혈당 스파이크 와서 더 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됐고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다음에 7-12번입니다. 재밌는 문제더라고요. 7-12번. 실수인데 절대값 3개의 합이 0이래요. 실수에 해당하는 절대값 이야기는 결국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과물을 가지죠. 절대값의 결과물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3개 더해서 0이 됐다는 건 안에 있는 친구가 0이고 안에 있는 친구가 0이면서 동시에 안에 있는 친구가 0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이 그리고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리고로 연결돼야 돼요. 근데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건 A는 0이다 또는 B는 0이다죠. 동시에 B 곱하기 C가 0이다는 B는 0이다 또는 C는 0이다고요. 동시에 C는 0이다 또는 A는 0이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A가 0이라고 가정을 해버렸죠? A가 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가정에도 A가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가운데 친구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전체 모두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A가 0일 때 B가 0이거나 C가 0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말고 B가 0이라는 가정을 해버리면, B가 0이라는 가정을 하면 당연히 B가 0인 이쪽까지도 두 친구가 0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개 모두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C가 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도 0이 돼요. 그럼 이렇게 두 친구가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A가 0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되니까 0, 0이거나 0, 0이거나 세 개 중에 두 개만 0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B가 0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돼서 이렇게나 이렇게 해서 세 개 중에 두 개만 0이 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C가 0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돼서 이렇게나 이렇게가 0이 되면 됩니다. 모든 경우를 다 합쳐봤더니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어도 되지만 간단하게 축약을 해봤더니 세 개, A, B, C 세 개 중에 두 개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하네요. 적어도 두 개가 0이면 성립합니다. 물론 세 개가 0이어도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A, B, C 중 적어도 두 개는 0이다. 와 정확히 같은 의미죠. 됐죠? 이런 건 뭐 외운다기보단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들을 따져봤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세 개 중에 두 개는 적어도 두 개는 0이다 라는 걸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잘 수 있죠? 주무시지 마시고 핸드폰 제출하시고요. 출석 찍고 들어왔나요? 빨리 찍으세요. 출석 찍고 빨리 자리에 앉읍시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4일 전이죠. 3일 전이네요. 3일 전입니다. 선생님 토요일 날 수업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났어요. 저녁에 친구들 선생님 일산에서 94년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났는데 한 20년 안 친구들이에요. 20년도 넘었어요. 20년도 넘었죠.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소고기를 사줬습니다.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친구가 소고기를 사줬어요. 그래서 남자 5이서 소고기를 한 2.5kg 정도를 먹었습니다. 네. 소고기 막 먹고 친구가 산다고 미리 이야기해서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먹었어요. 시간 되는 사람들 모여서. 총 9명인데 그중에 4명이 못 나온 거예요. 4명은 결혼한 친구들이라서 못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먹고 이제 친구가 결제를 했습니다. 한 40만 원 좀 넘게 나왔대요. 그래서 40만 원 좀 넘게 나왔다고 하면서 친구가 이제 고깃집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남은 4명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박수 쳐드렸어요. 박수 쳐드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선생님 전에 횡성 가서 한번 한우 먹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맛있었어요. 개 맛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는 처음 봤어요. 약간 이러면 소라기보다 돼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지방이 잔뜩 있었습니다. 개 맛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친구한테 박수 쳐드리고 그러고 왔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식으로 성공하면 친구들을 사주세요.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왜 늦었어요? 예, 뭐라고요? 나는 못 받았는데요? 선생님 4시 55분까지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선생님 못하죠. 수업에 들어왔는데. 무슨 카드를 잃어버려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상황에서 뱉어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가 나와야지. 어이씨.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선생님이 먹지 말할 때, 그럼 씨발 어떡하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근데 너 방금 말투나 행동이 그거잖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씨발 뱉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가 나와야지. 정말. 니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왜 늦었어요? 카드를
교통카드? 아니 제 신용카드? 네. 그럼 어디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왔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죠. 엄마한테 얘기해서 카드사에 신고해달라고 그래야죠. 엄마 전화했는데 응. 엄마 경찰에 와라고 경찰서를 가요 하나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에? 그냥 왔어요. 길을 왜 잊어버려요? 너 여기 안 살았어요, 원래? 경찰서 어디니까? 핸드폰 있잖아. 제가 그래요. 네. 어쨌든 무사히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결제한 데 놓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화를 여러 군데 결제했어요? 네, 그래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결제한대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계산한 데는 기억이 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소고기는 맛있었습니다. 행복한 소고기였어요. 졸라 맛있었습니다. 두 분 늦게 왔으면 교재를 좀 펴보세요. 네. 수아의 정서를 잃어버려서 정말 숙제를 뭐 남아서 하고 가면 되죠. 아니 진짜 없었어. 남아서 하고 가면 되죠. 빌려달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남아서 하고 가면 되니까요. 완전 욕하지 말고요. 자,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 193번입니다. 두 집합 PQ는 각각 조건 PQ의 진리집합이다. 두 집합에 대해서 승민 씨, 이거 뭐라고 읽나요? 아유, 좋아요. 네, 빼기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빼기는 숫자에서 쓰는 거예요. 집합에선 차집합입니다. 자, P차집합, P차집합 Q예요. 그러면 의미 자체로는 P에서 얘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란 뜻입니다. 일부러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러면 P, Q 있는데 얘 있죠? 얘 P차집합 Q 여기에요. P 중에서 방금 빗금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찾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죠. 그럼 사실 얘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P교집합 Q를 의미합니다. P교집합 Q가 P라고요.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P랑 똑같다고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저 이야기는 결국 Q 안에 P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P랑 Q가 이렇게 일반적인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여기 부분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편한 쪽으로, 아니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가 필요 조건이래죠. 화살을 맞아야 됩니다. not Q고요. 세 번째, 충분 조건이래요. 누가 P? P가 충분 조건이다. not Q 됐고요. 그 다음에 not P는 필요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not P가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쏜? Q가 쏜. 그 다음에 마지막 not P는 충분 조건이다니까 not P가 화살을 쐈고요. 누구에게? Q에게. 이 5가지 이야기고요. 요 이야기를 조건으로 바꾸면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Q가 필요 조건. 자, 그럼 여기 중에 이야기 맞는 건 1번이에요. 끝. 됐죠?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집합하고 명제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고 버전만 다르다. 언어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196번입니다. 네. 절대값 나왔죠? 절대값. 그러니까 공수 원 내용도 모르면 사실은 여기를 풀기가 어려워요. 집합하고 명제 쪽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조금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물 마시고 와요, 빨리. 물 마시고 와요. 빨리 와요. 아니 왜 매운 거 내가 뛰어오느라 그랬나 봐요. 네, 선생님도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 보면 술 많이 마시면 딸꾹질 납니다. 네. 자, 절대값이에요. 근데 바깥이 상수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값 풀어내는 방법. x-a가 어떤 상수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는요. x-a 가운데 있는 게 상수의 음수 배한 거랑 상수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바깥에 상수만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미지수 x가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p를 정리하면요. x가 마이너스 3 더하기 a랑 3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 이야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까? 그 이야기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공수 원에 있는 부등식 영역하고도 부등식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x가 a 마이너스 3과 a 더하기 3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이건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a에 대해 왼쪽으로 3칸, 그 다음에 똑같은 간격으로 오른쪽으로 3칸을 갖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3칸 갖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A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늘 몇 칸짜리예요? 6칸짜리죠. 이 6칸짜리가 A 값에 따라 좌우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폭이 6인 애가 A 값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A-3이고 A 플러스 3이구나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정리를 한다면 X가 마이너스 7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4고요. 7 더하기 3이니까 10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친구는 고정된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4, 10 해서 이게 뭐라고요? Q예요, Q. 자, Q입니다. 폭 얼마예요? Q의 폭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의 얼마예요, 폭? 14죠. 이 폭은 14인데 우리 아까 전에 이 P에 해당하는 친구는 폭이 6인 애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충분 조건이 됐으면 좋겠대요. P가. 즉 P가 Q 안에 쏙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폭이 6인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럼 어떤 식으로 되면 되겠어요? 이런 식 이야기에서부터 쭉 이동해서 이런 식 이야기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왼쪽에 있는 A-3이 마이너스 4보다는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있거나 둘 다 비어있으니까 같아도 되면서 동시에 너무 오른쪽으로만 가면 안 되죠. 요 친구의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 3이 10보다는 왼쪽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A의 범위 나올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것만 조금 바꿔볼게요. 이것만 조금 바꿔서 X가 5-A랑 5 더하기 A로 해볼게요, 이번에. X가 5-A랑 5 더하기 A요. 낙사하지 말라고요. 팀장님한테 다 잃을 겁니다. 5 더하기 A랑 5-A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딘가 있는이 아니고 고정된 5를 중심으로 알 수 없는 크기만큼 왼쪽으로 똑같은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고요. 이렇게라고요. 그럼 이건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폭이 변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나요? 좌우 대칭인 구조. 마이너스 4부터 10의 중점의 좌표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와 10의 중점의 좌표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와 10의 중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3이죠, 3. 3이에요. 그러면 딱 가운데에 3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된다면 5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범위는 5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친구예요. 5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친구면 생각해보세요. 5를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뻗어나갈 때 여기 10에 먼저 닿을까요? 마이너스 4에 먼저 닿을까요? 생각해보세요. 5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멀어진다고 했을 때 10에 먼저 닿겠어요? 마사에 먼저 닿겠어요? 10에 먼저 닿죠.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럼 우리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고요. 여기가 5 플러스 A인데 여기가 5 마이너스 A인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사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5 플러스 A가 10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왼쪽 부분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등식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폭이 고정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냐, 아니면 기준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좌우로 벌어지냐, 이렇게 두 개로 접근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만약에 둘 다 아니면 그냥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x가 a부터 b 사이다. 그럼 그냥 임의의 두 점 잡아서 사이에 있다. 폭도 변하고 기준점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집합 문제긴 했지만, 이게 명제 문제긴 했지만 사실상 부등식 문제입니다.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너무 잘 자는 거 아니에요? 앞에 계신 분. 정신 차리세요. 두 분 집중해 주세요. 늦게 들어왔잖아요. 우울한 얼굴 하고 있죠. 그걸 왜 보여줍니까? 집중하라니까. 사연권에서 이러는 거, 이거였나? 이탈리안 거 거기선 이러는 게 뭐라고 그랬었는데. 항의의 표시인가? 뭐 그거라고 그랬었는데. 네. 198번입니다. 198번.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문제에서 말로 써놨네요. 말로. P는 필요 조건. 가인씨.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럼 R이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화살을 맞는 애인가요? 쏘는 애인가요? 쏘는 애입니다. 그래서 R이 화살을 쐈다. 근데 누가 맞았는지를 가운데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도 P는 필요 조건이니까 P가 화살을 맞았다고요. 누가 쐈는지를 가운데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S가 R에게 화살을 쐈다고요. Q는 충분 조건이니까 Q가 화살을 쐈다고요. 누구에게? S에게. 그럼 연결되네요. 연결되는데 대우 좀 구해볼까요? 대우. not P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 not R이면 not S다. not S면 not Q이다. 이렇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로 3단 논법을 해보죠. Q면 S고요. S면 R이고요. R이면 Q가 되네요. 근데 다시 Q가 이렇게도 오고요. 이렇게도 가네요. 됐죠? 그러면 Q이면 S인데 S가 R이고요. R이 다시 Q를 가리킵니다. 근데 Q이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P를 가리키기도 하네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Q는 S에 대해 화살을 쏘기도 하지만 S가 쏘는 화살을 막기도 하죠. 하나, 둘, 셋이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P는 빼고요. Q, S, R은 사실 같다는 거죠. 춤추지 말고요.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중에 S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맞죠? 2번. R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맞고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요. Q이면 P이다 했는데 Q가 사실은 뭐랑 똑같다고요? S랑 똑같고 R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R이면 P이다가 성립하니까 R은 충분 조건. 맞죠? 1번, 2번, 3번 맞아요. 춤추지 말라고요. 4번. S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틀렸죠? S도 충분 조건입니다. 화살을 쏘는 애니까요. 그래서 S랑 Q도 필요 충분 조건.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3개짜리 순환하는 구조는 꽤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같은 걸 의미합니다. 리마인드 보죠. 리마인드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할 겁니다. 손이 없나요? 아니, 책정해요. 그래요. 리마인드 22일차죠.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26번. 자, 26번 그래프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부등식의 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고 식을 보고 그래프를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여기서 이 두 점을 지나는 게 fx니까 fx는 최고차의 계수 a 있고요. x 플러스 3,
x-5를 가집니다. 그리고 a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양수라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고요. 맞죠? 근데 이번엔 f5분의 4x 플러스 k예요. 그럼 f5분의 4x 플러스 k. 그럼 x 자리에 5분의 4x 플러스 k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k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친구가 뭐인 걸 찾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거 최고차의 계수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전개한다고 생각했을 때 x의 2차의 계수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양수죠. 25분의 16a예요. 그게 2차의 계수입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예요. 그럼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0보다 작다. 음수네요. 사이값이죠. 그래서 문제의 답이 사이값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누구의 사이값이었죠? 0으로 만드는 친구의 사이값입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등에선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 보면 가장 먼저. 뭐예요? 전개합니다. 인수분해되어 있는 거 전개 안 해요. 어차피 0이 되는 근을 찾을 건데 뭐하러 전개를 합니까? 그래서 이걸 0으로 이걸 0으로 만드는 걸 찾으면 x는 자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암산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거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예요? 이거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예요? 암산. 세아, 암산. 얼마예요? 이거 0으로 만드는 x값. 플러스 25죠. 맞아요. 플러스 2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둘 중에 누가 큰가요? 그럼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6이겠네. 됐죠? 그림 보고 식으로, 식 보고 그림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다 했고요. 오늘 진도를 빨리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한 30분이면 끝날 것 같고요. 남은 시간에는 과제, 투데이하고 과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필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필기를 안 할 거예요. 아니다. 하긴 하는데 길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길게 하지 맙시다. 중요한 내용만 가져갑시다. 자, 오늘 23일차 피시면 되겠습니다. 쟁취하세요. 압도적인 무력으로 쟁취하면 됩니다. 원시인과 다르지 않군요. 자, 8단원입니다. 명제의 증명이고요. 증명.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정삼각형은 무엇을 정삼각형이라고 하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세 값의 크기가 모두 같은 틀렸어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다. 약속이에요. 정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이름 가지고 있죠? 그죠? 각각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누가 정해줬죠? 선생님 이름 뭔지 아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할아버지 같네요. 되게 나이 많으신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죠? 선생님은 순자 돌림입니다. 순자 돌림이에요. 이 수는 무슨 순자게요? 한자 뜻. 순할 순 아니에요. 여러분 후추 본 적 있습니다. 오뚜기 후추 그 캔에 들은 거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순자 있죠. 그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 순수할 순자입니다.
그 후추에 써있는 순이 무슨 뜻이냐면 이건 후추만 있다. 순수하게 후추만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순후추입니다. 이 순자는 순수할 순자예요. 자, 그러면 이 순수할 순자를 돌림자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정해줬습니다. 우리 가문이 생길 때 정해줬어요. 아니요. 정해줬다고요. 미리 선대들이 정해놨어요. 몇 대소는 가운데 돌림자를 쓸 때 어떤 한자를 쓰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나중에 알았어요. 이 영자 있잖아요. 이 순영이라는 이름이 이거 형이에요. 순영이라는 이름은 보통 여자 이름으로 쓰인다면서. 그죠? 네, 보통 여자 이름으로 쓰이고 그때 영자는 꽃뿌리 영자를 씁니다. 꽃뿌리 영자를 쓴대요. 네. 그 꽃봉오리 그걸 쓴대요. 그래서 이제 순영은 보통 여자 이름인데 선생님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뭔가 지각이 생겼을 때부터 자각이 생겼을 때부터 이게 남자였으니까 그럼 남자 이름인가 보다 그러고 평생 살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되게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우리 형은 영화 영자입니다. 영화 부기 영화 할 때 그 영화요. 필름 말고 부기 영화 할 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형의 이 영자는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장명소에서 사왔답니다. 네, 아버지가 장명소에서 사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명소에서 사오시고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가문의 어른들이 지어놓은 거고 선생님 그럼 이 원자는 무슨 원자게요? 원래원. 으뜸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란 뜻이에요. 이름이 잘못됐죠? 둘째한테 첫 번째 의미를 붙였습니다. 둘째한테 첫 번째 의미를 붙였어요. 이건 누가 지었게요? 아버지가 급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거나 보고 좋아 보이는 한자로 그냥 지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권순원인 건 왠가요? 그냥 지어준 거예요. 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럼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겁니다. 뭐예요? 정의는 약속된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이름 있죠? 이름을 본인이 지은 사람, 뭐 물론 나중에 개명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태어났을 때 이름을 본인이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태어나서 내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정의는 그거 아니에요. 정의롭다의 그거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죠? 선생님 이름은 왜 권순원이에요? 라고 안 물어보죠. 약속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세아가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냐고 했더니 세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변의 길이가 같고 세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죠? 왜 아니에요? 없다고요. 그럼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야. 왜 그게 정삼각형이에요? 아니라고. 정의는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왜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의에는 왜를 붙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뭔가요? 중2 2학기 때 배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 평행한 답이 있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틀려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약속이라고요. 됐습니까? 마름모의 정의가 뭔가요? 마름모의 정의.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약속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뭔가요? 직각삼각형의 정의 뭔가요? 직각인가? 너 지금 얼굴 되게 웃기게 생긴 거 알아요? 네. 어떻게 또 말을 그렇게 합니까? 친구한테. 직각삼각형의 정의 뭐예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입니다. 왜 없어요? 왜 없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에 의해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선생님의 특징은 뭡니까? 뭐라고요?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오늘 남아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가도록 하죠. 선생님의 특징 뭐 있나요? 돼지, 이런 거. 그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특징들을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특징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정리라는 이름이 붙은 친구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특징 중에 정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 있어요. 뭐 있나요? 이름.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특징 중에 하나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습니다. 언제 배우죠? 중2 때 배우죠. 2학기 때 배우잖아요. 정리예요, 정리. 여러분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울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그 정리가 이렇게 정리정돈 할 때 그 정리라고 생각하죠. 보통 중학교 2학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리는 정리정돈하다의 그 정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정의와 정리에 해당하는 정리. 다시 말하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가 찾아낸 특징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A, B, C, 빗변을 C라고 놓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결국 뭐였어요? C제곱,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았다. 이게 정리였었죠. 그럼 이 정리, 특징을 증명한다고요. 증명은 정리를 확인해서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이것도 중2 때 할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처음 나오면서 유클리드의 증명, 누구의 증명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었어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얘랑 똑같은 정사각형 3개를 그려가지고 정사각형 3개를 그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선 그어가지고 이야기 막 했었잖아요. 보인다고요. 이 정리가 실제 맞음을 보인다고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의는 외우는 거, 증명은 정리는 그거에 의해 생기는 특징, 그리고 그 특징을 진짜로 보여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인 평행사변형으로 가보죠. 평행사변형의 정의 뭐라고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정리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중에 이웃하는 두각의 합이 180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왜 그런지를 수식적으로 혹은 그림적으로 보이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정의는 외우는 거고요. 정리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있을 때 왜 그런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마름모의 특징 뭐 있나요? 마름모의 특징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마름모의 특징, 정리. 알고 있는 마름모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정리가 있어요. 뭐 있나요? 맞아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물론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왜 수직이에요? 라는 의문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안 가지고 그냥 외우죠. 그러니까 정의랑 정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정의는 약속이고요. 정리는 특징이고요. 정리를 보이는 게 증명입니다. 안 어렵죠? 이게 오늘 할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해보죠. 적으세요. 오늘 했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 절반을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증명 방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의 방법으로 하나 우리 배웠어요.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예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걸 이용할 거고요. 물론 늘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언제 쓰냐면 부정 형태가 가정 그리고 결론에 있을 때입니다. 결론에 모두 있을 때 이용합니다. 아니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니 들어오는 경우도 쓰기도 합니다. 이때 보통 대우를 많이 이용합니다. 어떤 땡땡땡에 대해 성립한다 이거를 확인하는 것보다 모든 땡땡땡에 대해 성립한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대우를 직접 보이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보통 이런 때 씁니다. 예시 하나만 들어보면요, 이런 거요. 두 개를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아니다. 이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다. 요걸 알기가 쉬워요?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걸 알기가 쉬워요. 위에 게 쉬워요? 밑에 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밑에 게 쉽죠.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 형태인 아니다를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쪽이 쉽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대입만 해보면 되죠. x가 마이너스 1이란 딱 하나니까 여기 넣어보면 0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맞네요. 참이죠? 그럼 당연히 대우 형태인 얘도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형, 아니다가 붙어 있을 때 보통 쓰는 게 대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사실 한 거고요, 앞에서. 오늘 배우는 메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 증명 중에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이고요. 귀류법은 부정을 통해 모순을 보여 증명합니다. 이따 예시 들어드릴 거고요. 부정은 배웠네요. 이거요. x는 마이너스 1이다 부정하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고요. 모순이요. 여러분 모순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뭐예요? 맞아요. 영어로는 패러독스죠. 근데 모순은 사실은 한자어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모라는 한자어와 순이라는 한자인데 모가 무슨 뜻인지 순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습득이 빠른 친구군요. 하지만 그 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이야기 혹시 들어봤나요? 고사성어 중에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무기상인 거야. 그래서 방패를 팝니다. 근데 방패를 팔면서 그 얘기를 하죠.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반대손으로는 창을 꺼내면서 이 창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죠. 그럼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쇼츠 같은 거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에 지구가 멸망한다, 뭐 닌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 너무 쇼츠를 많이 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순이 창과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창과 방패를 말하는 거고 그 고사성어에서 온 거라서 모순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경우를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요, 옥세아 씨? 예,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발음이 찰지네요. 그래서 모순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해석해보면 부정을 통해 말이 안 되는 걸 보여서 증명한다고. 부정을 통해 말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증명합니다. 물어보죠, 여러분. 선생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럼 선생님이 남자임을 보이는 방법은 남자가 가지는 특징의 부합 하나를 보여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자의 특징 뭐 있나요? 뭐 몇 가지 있겠죠? 그런 거에 부합 하나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귀류법은 뭐냐면요. 부정합니다.
선생님이 남자인 걸 확인하고 싶은데, 증명하고 싶은데 그걸 부정해요. 그럼 남자다를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남자가 아니다. 여자. 남자가 아니다. 남자가 아니면 뭐밖에 없죠? 그럼 이럴 때는 남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선생님이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의 특징을 찾아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여자는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맞는 거지. 그 안 맞는 모순을 보임으로써 여자다라고 말한 게 틀렸기 때문에 남자다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래요. 귀류법입니다. 여자의 특징 뭐 있나요? 여자의 특징 뭐 있나요? 아니요. 그럼 뭐 선생님은 남자로서 여자의 특징을 모릅니까? 승민이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인데? 염색체가 XX죠. 그래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남자다를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은 여자다 하고 선생님은 여자니까 염색체가 XX일 거다 하고 염색체 조사를 해봤는데 XX가 아닌 거야. 그럼 뭐예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다를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명제는 아니지만 세아가 예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증명할 겁니다. 그럼 귀류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귀류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아가 예쁘다를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쁘지 않아. 그렇죠. 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남자다에 대한 부정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다라고 이야기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요? 남녀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귀류법에 방금 단점이 나왔어요. 귀류법의 단점은 흑백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증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류법은 보통 두 개로 이루어진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우리 수학에서 수체계에서 두 개로 이루어진 구조 있었어요. 짝수와 홀수밖에 없죠. 자연수 체계에서 짝수 이야기를 할 땐 기본적으로 짝수 홀수 이야기할 땐 기본적으로 자연수 체계예요. 자연수 체계에서 짝수 말고 홀수 말고 무언가 더 있나요? 없죠. 이렇게 어떤 수가 짝수인지를 보이기 위해 짝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개의 구조가 있을 때 씁니다. 그럼 하나 더 있어요. 실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요. 유리수는 뭘 보고 유리수라고 그랬죠? 어떤 구조를 만족시켜야 유리수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맞아요. 분수.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그렇게 가능한 수를 유리수. 그렇지 않은 수는요? 무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어떤 수가 무리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수가 유리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귀류법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요. 루트 2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루트 2는? 야, 이씨 무리수야 유리수야. 무리수예요. 근데 이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귀류법을 써서 뭐 할 거냐면 부정할 겁니다. 그럼 루트 2는 무리수다를 부정하면 루트 2는 무엇이다? 무리수가 아니다. 근데 무리수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유리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아까 전에 세아는 이쁘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이다고요. 지금 이 얘기는 보통 학교 시험에선 잘 안 나오고 수행평가에서 나옵니다. 수행평가에서 이걸 증명해서 쓰게 내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흐름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순을 보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니까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고요. A, B는 정수고요. 하나 더요. A분의 B인데 이걸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숫자들, 분수 형태는 무조건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하분수로 표현한다. 사실 분모와 분자가 세 글자로 땡땡땡일 때 기하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모 분자 맞아요. 공통인 인수가
공통인 약수가 1 이외에 존재하지 않을 때 서로소. 그럼 기하분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루트 2가 유리수기 때문에 기하분수 형태의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유리수의 특징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이쪽에 곱하고요. 제곱하겠습니다. 그래서 a 루트 2는 b고요. 양변에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a 제곱 곱하기 2는 b 제곱입니다. 자, 여기 봐요. 지금까지 안 쓰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봐요. 자연 정수의 제곱이고 정수의 제곱이니까 이거 정수입니다. 그럼 정수 곱하기 2예요. b 제곱은 정수 곱하기 2입니다.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2 곱하기 정수니까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은 증명하지 않을게요. 뭐냐면 어떤 자연 정수의 제곱했는데 2의 배수가 나오면 정수 또한 2의 배수입니다. 이거는 여기 오는 게 소수면 늘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됐죠? 제곱했는데 4의 배수야. 그럼 안에 있는 게 4의 배수일 수도 있지만 2의 배수여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쓸게요. 제곱했는데 2의 배수가 나오면 원래 수도 2의 배수다. 그러면 b를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k 하고 k는 자연수, 정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a 제곱 곱하기 2는 b제곱 2k의 제곱이고요. 4k 제곱입니다.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면 a 제곱은 뭐가 되냐면 2k 제곱이 되죠. 이거 정수의 제곱이고 2예요. 위에 구조랑 똑같네요. a 제곱이 2 곱하기 정수니까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요 이야기로 다시 한번 a는 2의 배수예요. 무슨 찾았나요? b도 2의 배수고 a도 2의 배수래요. 그럼 둘이 서로소라는 내용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가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돌고 도니까 처음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A도 2의 배수고 B도 뭐예요? 2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문제 최초에 있던 A, B는 서로소라는 내용하고 상충되는 거죠. 그죠? 모순이 생겼다고요.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귀류법에 의해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거짓이에요.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다, 거짓이니까 사실은 뭐가 참이라고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게 참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여기까지 쓰고 나서 귀류법에 의해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나머지 그냥 보여드리려고 적은 거예요. 귀류법이 뭐라고요? 부정을 통해 모순을 보이는 구조로 가는 게 귀류법입니다. 됐습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됐죠? 됐죠?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네? 잘 바꿔주세요. 안 돼요. 왜요? 안 되니까요. 괜찮아요. 자, 오늘 투데이를 위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사실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요? 공수원에서 했습니다. 공수원에서 2차 부등식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할 거예요. 절대부등식 뭐랑 유사하냐면요. 항등식과 유사합니다. 항등식 뭘 보고 항등식이라고 했나요?
늘 등호를 만족시키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절대부등식은 늘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식입니다. 시키는 부등식.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만족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입니다. 됐나요? 우리 배웠어요. 요즘 쓰고도 있고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늘 성립합니다. A, B가 실수기만 하면 늘 성립해요. 그죠?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네요. 뭐예요? 절대부등식입니다. 됐나요? A제곱. A가 실수예요.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늘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늘 성립하나요? 아니요. 왜요? 성립 안 하는 A값 있나요? 이걸 성립시키지 않게 하는 A값 있나요? 뭐 얼마 있나요? 없어요. 없죠.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죠? 절대부등식은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개 많아요.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서 많이 보던 형태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할 때 뒤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기억나나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한 다음에 뒷부분식이 이거예요. 늘 성립합니다.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게 늘 성립하는 걸 보이는 방법. 완전 제곱식 쓸 겁니다. 보세요. A, B 말고 BA로 적을게요. A에 대한 2차, A에 대한 1차예요.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1차에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럼 없던 애를 더했으니까 빼줄 겁니다. 그리고 원래식을 써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에요. A-2분의 B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예요? 정리하면. 정리하면 얼마예요? 4분의 3이 붙긴 했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 친구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공부 안 할 거예요? 죽탱이 갈깁니다. 봐요. 결국 절대부등식 이야기는 부등식이 늘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많이 쓰는 거는 완전 제곱식에 관련된 내용이나 절대값을 벗기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쓰긴 씁니다. 이 식 잠깐 보세요. 이 식을 이렇게 써도 같은 식이죠. 그죠? 아니면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써도 같은 식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원래는 그림을 그리면 제일 좋겠지만 변수가 2개 나오면 그림을 그리기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활용한다 혹은 양변의 제곱을 한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소관계를 이야기하는 방법은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고요. 양변을 제곱할 때는 양수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되고요. 나누실 때도 양수라는 조건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언제 한 거예요? 우리 부등식 하면서 다 한 내용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 뿐입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투데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적으시고 투데이 푸세요.